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면서 5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선 물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해 방한한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와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을 찾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지난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로 여전히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국의 미국 기술기업 제재 소식 속에 좀 일제히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기세가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AI 수요 증가를 이유로 해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 강세장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3대 지수보다 강한 우리 증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최고치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다가 숨고르기 장세에 좀 돌입했다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제가 증시를 볼 때 말씀드렸던 모멘텀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물가지표인 CPI, PPI 있고요. 엔비디아 GTC 2024 있었고요. FOMC 결과 있었습니다. 이미 이 4가지 모멘텀은 소비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CPI, PPI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증시가 잠시 출렁거렸습니다만 엔비디아 GTC 2024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이면서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FOMC 결과 같은 경우에는 동결이 확실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고 끝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끝나고 결과는 굉장히 좋았죠.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연내 3차례이나 말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인해 3대 지수가 잘 가다가 고점을 찍고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막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단기 모멘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29일에 PC 있습니다. CPI, PPI보다 더 중요한 물가지표는 PC라고 말씀드렸고 연준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만약 PC마저도 예상치를 상회하고 물가에 대한 둔화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면 갑자기 연준 의장이 비둘기적 기조를 던져버리고 매파적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주목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하면서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디커플링 효과가 조금 더 가세지는 것 같은데 보통 뉴욕 증시가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좋기 마련인데요. 반대로 뉴욕 증시가 안 좋을 때도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것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개별 좋은 호재 이슈가 있다 판단하시면 되고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강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8만 전작 찍었다가 지금 차익 물량 받아내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는 신고가 찍으면서 매물대 다 소화한 채로 잘 가고 있습니다. 2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인데 나스닥 보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추세의 지지라인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16,250선만 지켜준다면 PC 소화하면서 16,500, 600 돌파할 수 있는 차트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S&P 500도 5,200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21선 이탈하지 않았고 다우랑 나스닥 모두 마찬가지로
PC 29일입니다. 29일 P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승 출발하면서 2,779 고점 찍은 다음에 차익 물량 받아내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장중에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5일선 위에 네모난 박스죠. 5일선 위에 캔들이 있다는 것은 증시가 추세적으로 3,000까지도 볼 수 있는 캔들 흐름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가 굉장히 많죠. SDSS 테마도 있고요. 바이오 내 HLB 그룹주, ADC 섹터,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여전히 강합니다. 바이오 관련주 눌릴 때 들어가시면 되고 반도체 관련주 눌릴 때 들어가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관련주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발표됐던 CPI나 PPI 지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PCE 지표가 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때 연준의 기조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를 전후로 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보면 좋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섹터이긴 한데요. 삼성 SDI가 K배터리 시장을 좀 이끌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섹터 오늘도 좀 상승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전고체 배터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 대표이사가 전고체 배터리 차질 없이 2027년 안까지 양산하겠다는 어떤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이슈는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샘플이 170도까지 성능 저하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능에 대한 부분에도 자신이 있다. 좀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 SDI부터 볼 건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삼성 SDI는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전에 보시면 2024년 초반 그리고 2023년 12월에 제가 네모난 박스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오히려 빠졌죠. 자, 그런데 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 한농화성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게 중소형주인데 보시면 이때 올랐습니다. 삼성 SDI랑 한농화성이랑 똑같은 관련주인데 이때는 올랐고 이때는 왜 빠졌을까요? 자, 이때 네모난 박스 때는 테마성으로 오른 겁니다. 실질적인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이슈로 인해서 테마성으로 올랐다면 지금의 파동 같은 경우에는 테마 플러스 실적 논리까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로 다시 넘어오면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흐름이 너무 좋은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형주 매매하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 공략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눌리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5만 원까지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45만 원은 가격적으로도 중요한 라인이긴 합니다만 121선의 지지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45만 원까지 주가가 눌릴 때 들어가면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농화성 한번 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모난 박스 구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박스 구간은 테마성이고요. 두 번째 박스 구간은 테마성 논리와 실적 논리 두 가지 논리가 결합된 차트 패턴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한농화성도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눌림 구간에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눌림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입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23,000원 이하의 분할 매수 하신다면 우리가 반등세 한 27,000원 이상 목표가 잡고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필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필에너지는 장중에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장중에 올랐을 때 파는 게 맞죠. 분봉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파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 이때 팔아야 되느냐? 아니 재료가 좋은데 더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에너지 패턴을 봤을 때 상한가 이후에 종가 라인 이탈하지 않고 고가놀이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윗골이 달리고 윗골이 달리고 윗골이 달리고 윗골이 달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가는 차트 패턴을 내가 확인했으면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면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윗꼬리 구간, 고가 구간 33,000원 올라갈 때 분할 익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맞고 만약에 팔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11선 부근 29,000원 됩니다. 이때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신규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29,000원 11선 매매 기법 적용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대장주로 삼성 SDI부터 필에너지, 한농화성까지 각각의 차트 분석을 해주셨고요. 각각의 차트별로 또 종목별로 필요한 매매 기법들 오늘도 여러 가지 알려주실 예정인데 내가 직접 한번 그 매매 기법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비법 자료집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섹터 짚어볼 텐데 역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비록 뉴욕 3대 지수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런 이슈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AI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찍었고요. 18만까지 이 SK하이닉스가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저희가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중국 관영지에서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SK하이닉스를 직접 언급하면서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갈등이 반도체로도 번져지고 있고 바이오로도 가고 조선 쪽으로 가면서 관련주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텔이랑 AMD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는데 중국 관영지에서 이걸 콕 찍어서 언급했다는 것은 SK하이닉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추후에 미국이 어떤 말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장중에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너무 좋죠. 디램 업황 회복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차트 분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먼저 볼 건데요. 보시면 네모난 박스가 그려집니다. 네모난 박스가 그려지는데 제가 분명히 저번에 79,800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8만 전자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8만 전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분봉상으로 보면은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좀 이렇게 숨고르기 장세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주봉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주봉을 그려보면 박스권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지금 양봉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봉상이면 좀 기간이 남았잖아요. 금요일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캔들. 이런 캔들이 하나 나와준다면 우리가 9만 전자까지도 볼 수 있는 차트 패턴입니다. 다만 이런 캔들이 아니라 적당한 양봉 캔들로 마무리된다면 일단은 한 8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보시면 17만 9,500원까지 장중에 찍고 윗골이 달리면서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분봉상으로 보면은 이 정도 빠졌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선두주자라는 타이틀을 아직 가지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고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만한 종목 한미반도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날이라고 하면 2월 8일 목요일에 상한가 간 다음에 파동 그린 다음에 눌림 구간 잡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인데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고점은 10만 7,800원인데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기존 보유자분들은 쭉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고점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되어서 주가가 빠진다면 우리는 신규 매수 검토해 볼 만합니다. 9만 원 라인까지 주가가 눌리는 거 기다리신 다음에 분할 매수한다면 수익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전략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서 엔비디아만큼이나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우리 주식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의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좀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시간에 이 차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섹터로는 HLB그룹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랠리 역시나 좀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난주 잠깐 조정이 나오는 듯 했지만 오늘도 역시나 상승세 이어받고 있습니다. 3파까지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 파동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좀 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해 주실까요? 네, HLB 그룹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정 매매 기법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근거로 두 가지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3월 파이널 리뷰고요. 하나가 5월 FDA 승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냐? HLB 신약이 FDA 허가에 성큼 다가갔다. 왜? 파이널 리뷰 미팅했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종료됐다. 별다른 이슈가 없이 종료됐다는 게 뭐 안 좋은 이슈가 아니라요. 특별히 허가 승인이 안 날 만한 이슈가 없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 없이 종료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일정 매매 기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일정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정확한 타점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이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PBM 관련 이슈죠. HLB 가남신약이 미국 PBM의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되면서 수급이 몰리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전략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HLB가 네모난 박스 구간인데 이것도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파 이후에 시세 초입 부근까지 기존에는 빠졌다가 더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거죠. HLB가 빠지지 않고 지금 2차, 3차 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파동을 2파로 봐도 무방하고 아니면은 2파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3파로 가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자,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전문가님 어차피 일정 매매 기법 적용해 봤을 때 4월 중순까지 보유할 만한 종목이면 지금 들어가도 우리가 손익배 측면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자, 너무 높잖아요, 일단.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눌릴 때 들어가야죠. 지금 들어가는 것은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조금 까다로운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눌린다 하더라도 지금 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엄청난 악재가 터져야 이평선 21선까지 눌릴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악재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파이널 리뷰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어야 되는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HLB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넘겨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HLB 생명과학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규로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HLB 생명과학은 어제 장대 양봉 띄운 다음에 오늘 쉬어가는 구간인데 자, 데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양봉 이후에 도지 캔들 세워놨죠. 그러면 오늘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에 한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종가 매매는 다음날 오전에 바로 파는 거라서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전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기 때문에 내가 실시간 대응이 안 돼서 구체적인 전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래 초록 밴드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도 드리고 단기 투자 관해서 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LB 그룹주들 저희가 연초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돌파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에 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저희가 HLB 생명과학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짚어드렸었습니다. 당장에 오늘 종가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좋고요. 내가 직접 한번 종목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법 자료집 역시나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단타 매매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어제 공략했던 삼청당 제약도 오늘 25% 상승이 나왔고 한 달 전에 공략했던 테크윙도 숨고르기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월 13일 공략 이후로 66% 넘는 수익률을 만들고 있는데요. 테크윙 역시나 반도체 섹터 안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테크윙 리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상으로 말씀드린 기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정리를 하고 차트 보도록 할게요. 박스권 기법이 있습니다. 박스권 기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박스권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기법과 지지 라인에 매수해서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기법 두 가지로 나뉘고 이평선 기법 5일선, 11선, 21선, 121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기법이 추세 매매 기법이고 그 기법을 적용해서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고가 기준으로 66% 수익을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2월 13일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고 2월 13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죠. 네모난 박스 구간인데 이때 보시면 조금 높은 구간이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시간을 돌려볼까요?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고가권이지만 제가 추천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름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하면 주가가 더 오르겠구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좋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좋으니까 테크윙 역시도 오르겠구나 하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있었고요. 정확한 기법을 차트에 적용시켜서 딱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추세의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고 21선 이탈하지 않고 쭉 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면 3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쭉 홀딩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3만 5천 원 잡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시면 될 것 같다 정리해드리고요. 테크윙 말고 나는 다른 단기 투자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오시면 제가 구체적인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테크윙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 전략을 통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추세가 아찔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테크윙 같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공략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코리아 FT라는 종목입니다. 모멘텀 좀 말씀드리면요. 두 배 비싼 하이브리드 차 핵심 부품 분야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기업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 역시도 양호하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 중기, 이평선 정배열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양봉 뛰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고점 돌파하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 공략주로 자신 있게 들고 왔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주가가 6,020원이고 박스권을 그려지는데 박스권의 돌파 라인이 6,480원입니다.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 왜? 모멘텀 좋고 수급 좋고 차트 좋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봤을 때 주봉상으로 보나 일봉상으로 보나 앞에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매물대가 없잖아요. 저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 추천 안 드리고 매물대 없는 종목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들어가게 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초록밴드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초록밴드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겠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코리아 FT 짚어봤고요.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천장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지금 당장의 매수 관점보다는 지금부터 해서 가격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국의 재산업화와 투자 르네상스입니다. 미국 산업의 재부흥이 경제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향후 몇 년간 투자자들의 최우선 초점은 미국의 재산업화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산업화라는 광범위한 주제 안에서 구체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및 유틸리티 인프라, 운송, 부동산과 철강, 그리고 조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이슈 분석 임상현 전문가님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시장 흐름들을 좀 짚어보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국 시장에서의 지금 중요한 어떤 투자 기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슈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 미국하고 중국하고 맞대결해서 현재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미중 충돌이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각 산업별로 대응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공급망을 독자적으로 완성을 좀 하고 또 미국이 현재 팩토리 제조 공장의 지위를 다시 한번 찾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흐름들은 오바마 정부 때는 실기를 좀 하고요. 그 뒤로 그 뒤 후임 대통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최근에는 현재 쇼링 다시 말해서 리쇼링 부분들이 일시적인 흐름들이지 않느냐. 또 미국이 어떻게 인건비가 굉장히 비쌌는데 경쟁력이 되겠느냐 많은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실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떻게 정부 지원 그다음에 보호무역지 관세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로봇을 투여를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단가를 맞춰주는 그런 부분까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점에서는 보면은 금융산업의 어떤 그 첨단 부분 때문에 제조업과 괴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제조업은 거의 아시아의 동무대에 있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서서히 역전이 되면서 각종 어떤 산업적인 부분, 투자를 다시 한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차 제조 공장, 이런 반도체 공장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투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중 투자, 또 중복 투자, 과잉 투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 그 후유증이 또 심각하게 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모든 시세를 견인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 좀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일단은 선투자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 쪽에 또 포커스를 맞춰주면서 현재 한번 좀 진행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 마지막에 미중 패권의 이제 군사적 패권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군사적 패권의 마지막 화두인 해군 전력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생산 캐파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업을 통째로 옮겨주는 또는 한국에다가 모든 미군의 어떤 군함을 맡기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5%가 됩니다. 실제 어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2%, 3%이기 때문에 임금이 거의 지금의 물가 인플레이션을 추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 부분들은 고금리에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여기에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또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일단은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제재부터 군사적인 이슈들까지 또 해군 관련된 이슈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섹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섹터들인지도 좀 가려볼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지금의 미중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슈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임상현 전문가님의 인사이트까지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 덕산 테코피아가 있습니다. 정말 다 하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부터 2차 전지, 또 반도체, 비만 치료제까지 다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주력 사업은 어디인지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일단은 뭐 덕산 테코피아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의 어떤 흐름을 주도했던 전고체 부분들,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가파르게 좀 실행이 되고 있는데 덕산 테코피아와 같이 레이크 머틀즈와 같이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선도를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덕산 테코피아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소재를 좀 현재 만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마이크로 OLED 시대가 이제 펼쳐지면서 새로운 어떤 삼성의 디바이스가 이제 펼쳐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현재 XR 기기 쪽에 또 출시 모멘텀들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마이크로 OLED, 고선명 OLED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발광 소자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덕산 일렉트라라고 해서 자회사가 미국을 중심으로 전해 공장을 새롭게 이제 증설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그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븐킹 에너지가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 반도체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누설 전류를 막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때 이제 고유전율, 하이케 물질을 현재 많이 사용을 좀 하죠. 저유전율을 유린, 로케이 물질도 사용하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필요한 전구체 물질도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와 이제 비슷한 기업이 레이크 머틀즈도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도 비슷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의 어떤 현재 추세 매매가 현재 바람직하지 않겠는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덕산 테코피아가 상승과 조정 직전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면 밀렸다가 세 번째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두 번째 돌파를 시도를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물론 체감 지수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체감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덕산 테코피아는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비슷한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i3 시스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요. 시가총액도 3천억 원을 가파르게 돌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이 실적들이 호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략들을 한번 받아볼까요? 예. 자, i3 시스템이 이제 화두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방산 쪽의 어떤 기업이다 하는 부분들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적외선 영상 센서는 이제 방산 특히 군수 무기에 가장 이제 첨단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미사일, 그다음에 전차 이쪽에 거의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근을 좀 했던 현재 했던 부분들은 코로나 발열 검사죠. 그래서 화상 카메라 옆에 지나가면은 온도가 높은 사람들 현재 화상 카메라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적외선 카메라가 익숙해졌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또 하나의 부분들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자율주행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현재 주야간에 모두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라이다 센서가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빛이 투과를 하지 못하죠. 뿌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고급 기종에는 장착하기 좀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단열 검사라든가 각종 산업용 쪽으로도 확대가, 검사기기 쪽으로도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의 어떤 상용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i3 시스템을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탑3 종목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i3 시스템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보통 적외선은 냉각령과 현재 어떻게 보면은 비냉각령인데 냉각령의 가격이 1,900, 2천만 원 이렇게 좀 됩니다. 굉장히 고단가에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매출이 굉장히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가 오랜 동안 조정을 약간 보여줬다. 쌍바닥을 보여주고 하다가 삼각수렴령의 거의 끝자락에서 강하게 이제 슈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좀 적당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오늘의 이제 특징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조정이 11선이라도 만약에 오게 되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밴드에 오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방산 쪽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랠리를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 섹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방산과 자율주행 그리고 i3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공략해볼 종목이요. 일단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예, 로봇에서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도 로봇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네. 올해도 여전히 공략할 지점들이 있다고 보실까요? 예, 중장기적으로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전체적으로 로봇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 좀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면은 보통 현재 로봇은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외에 많은 로봇이 좀 있죠. 근데 산업용 로봇에 쓰인 부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산업용 로봇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그림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X축, Y축 뭐 이렇게 직교 좌표 현대 로봇이 가장 이제 초보적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은 원통 좌표용. 그러니까 기둥이 있어서 원통형으로 돌아가는 좌표형이 두 번째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발전된 어떤 모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되는 것은 원통형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원통형의 안에 이제 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수평 관절형 로봇. 보통 이거는 반도체 공장에서 어떻게 반도체 디스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때 등장한 로봇이 수평 관절형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들은 산업용에 좀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진화된 부분들이 3축으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수직 다관절 로봇, 수직까지 커버할 수 있는 로봇. 이 부분들이 됐는데 여기서 한 단계 인공지능을 더 플러스 시키는 하나의 이제 정해진 어떤 좌표라든가 정해진 어떤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과 합해서 사람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협동 로봇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각종 산업용, 그다음에 푸드용, 그다음 이런 쪽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괴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빅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협동 로봇을 잡기 위해서 거의 혈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 HD 현대, 그다음에 하나 로보틱스, 그다음에 여기에 가세가 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후발 업체 이런 쪽의 어떤 부분까지 합세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포커스는 협동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협동 로봇 더 업그레이드 단계인 위쪽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이동식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동식은 공장에서 물류를 이동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좀 있죠. 그래서 AGV는 정해진 루트만 따라서 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 좀 해당이 되고요. AMR 같은 경우는 현재 정해진 어떤 루트가 아니라 루트이지만은 장애물이나 이런 것을 만났을 때는 스스로 회피하거나 돌아가거나 하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는 그런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는 제조 쪽, 물리 쪽을 함께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 스마트 팩토링이 드디어 열리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자,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더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은 이동식 로봇에다 이렇게 협동 로봇파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협동 로봇. 네,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좀 더 뭐가 발전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더 발전이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족 보행 로봇, 그러니까 로봇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계 같은 경우는 각종 어떤 정찰 임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동식 로봇은 계단을 올라가지는 못하잖아요. 산을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위에다가 현재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 팔을 달면은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인데 더 윗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단계는 최상의 단계는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만들기도 또는 훈련시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최상의 정점에서 모든 인간의 노동력을 그대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다른 로봇에 비해서 넘사벽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또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을 골라야겠죠. 잠시 후에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봇의 종류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원통 좌표형부터 수평 관절형, 또 협동 로봇과 이동식,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로봇 종류들이 있는데 과연 오늘 공략해볼 기업, 종목은 어떤 섹터 안에서 좀 나올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일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협동 로봇 예. 쪽인가요? 다 합니다. 아, 예, 네, 예. 다 하는 기업이군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하고 또 삼성 로보틱스라고 좀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현재 콜옵션을 조기 행사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이 완벽하게 인수가 좀 되는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만든 어떤 벤처 기업에서 출발이 좀 되죠. 그래서 휴보라는 로봇을 최초로 만든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하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각종 어떤 부분에 응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이제 최상위 정점에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떤 생산하기 위해서 혈투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거 그보다 난이도가 조금 낮은 사족 보행 로봇도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제작 또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업체, 현대로템이나 다른 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활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부분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도 있겠지만은 로봇을 생산한 부분에서 각종 부품에 대한 이쪽에 어떤 내재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다른 업체보다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완벽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이제 탑픽 종목이고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현재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한번 크게 이제 슈팅을 하고 난 뒤에 작년이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려다가 일시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엔젤 로보틱스 상장에 또 큰 변화가 없지만은 또 후폭풍이 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대장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아봤고요. 삼성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고 현대로템 등 다양한 대기업들과의 협력도 기대되는 만큼 자세한 가격 전략들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종목이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미국의 반도체 어떤 그 업체를 이제 제재를 한다 하는 뭐 그러기 때문에 약간 밀려주는데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나 이제 다른 반도체가 아닌 2차 전지나 이쪽 다른 부분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현재 조정이 있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 또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반도체주들이 만약에 조정을 조금 더 준다면 우리가 언제쯤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당장에 로봇과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들이 조금씩 짚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나 우리가 공략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까지도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전고체 배터리와 반도체 관련주들, HLB 그룹주들 알아봤고요. 오후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주들 순환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영석 전문가님은 코리아 FT를, 임창현 전문가님께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